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새벽 1시 53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멤버십 회원들이 70분을 넘어서서 사실 멤버십 회원들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꽤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좀 잘못 알고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를 하고 오거나 좀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방송을 좀 준비했었는데 일반 회원들 아니면 제 구독자분들 뭐 제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조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고 하고 어쨌든 제가 실제로 이렇게 제목에 쓴 것처럼 매달 월급의 현재 10배를 벌고 있는 직장인 부업 투자자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물론 가끔씩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도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직장은 대학에서 뭐 연구원하고 대학 강사 그리고 겸임 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뭐 카페, 펜션, 그다음에 농장, 기타 등등 뭐 유튜버도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겠고요. 좀 책도 쓰고 있으니까 이제 작가라는 직업도 한 10월부터는 책이 출간하게 되면 생기겠고요.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업체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주식 강의 할 때 항상 하는 말이긴 한데 저는 예전에는 2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방송을 2시간 이상 준비를 했었고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1시간만 딱 방송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방송에서는 제가 1시간 동안 준비한 것들, 자료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 방식 또는 읽어주는 방식으로 또는 해석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하는 거니까 30분 동안 그 대신에 그게 외워지겠죠, 저한테. 우리가 이제 과외할 때도 그렇잖아요. 과외할 때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그것들을 계속 반복 학습하다 보면은 어느새 약간 습득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식 공부를 하고 있고요. 순수하게 자료를 찾아보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뉴스도 살펴보고 뭐 앞시 뉴스부터 시작해서 메인 헤드라인만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뉴스 검색을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네이버에서 키워드만 넣습니다. 원전이면 원전, 메타버스면 메타버스,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제가 텔레그램 주식 강의 들으신 분들은 텔레그램에 한 3, 4개 정도 채널을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뉴스들. 뭐 텔레그램에서 사실은 뭐 뉴스라고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뭐 급등주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그런 데 있는 걸 싹 훑어보는 정도. 어차피 저도 장중에는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장중 뉴스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저도 남들처럼 3시 반, 그 다음에 6시에 퇴근하고 나서 장이 끝나고 난 후에 뉴스 공부를 하고 그거 가지고 아침에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보통 매수를 하고 자동 매매를 걸어 놓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 저는 한 10분에서 15분 물론 좀 더 여유가 있는 날은 한 2, 30분 한 적도 있고 분봉을 따라간 적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분봉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식 강의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분봉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습득이 잘 되고 숙련이 10년 이상 숙련이 되셔갖고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모임에 상록 형님도 이제 그런 강의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좀 스타일이 안 맞아요, 분봉이.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했고 그거보다는 제가 원래 하던 방식인 자동 매매 기능을 이용해서 내 목표가에다 뭐 목표가까지 사실은 스윙으로 가져가는 것도 물론 좋고 그게 아니면은 오늘 좀 슈팅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차트가 나오면 그냥 한 5%에서 10% 정도로 목표가를 매도를 걸어놓고 그냥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은 한 7, 80%는 매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슈팅 자리를 보고서 눌림목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0% MTS 폰으로만 매매를 하고 있고요. HTS는 단 한 번도 매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 켜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강의를 위해서 HTS를 공부할 생각은 있는데 근데 사실 MTS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HTS에 있는 자료나 지표들을 볼 시간도 없다. 정리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MTS로만 간단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식 강의할 때도 토스증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토스증권 같은 경우는 차트도 없어요. 라인만 있지. 근데도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토스증권으로 수익 내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분봉이 없으니까. 근데도 토스증권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사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분봉을 전혀 볼 줄 몰라도 일봉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와 저항만으로 이동평균선만으로도 또는 5일 이동평균선 매매
20일 이동평균선 매매만으로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1년에 3, 40%는 수익을 낼 수 있다. 내 자산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방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MTF만으로 쓸 것이고 굳이 다른 것들을 뭐 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책을 지금 10월달 출간 예정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이블들이 있어요. 고전 이런 것들은 좀 읽으려고 해요. 왜냐면 책에 쓸 말이 사실은 너무 궤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제 투자 방식이 사실 제가 지금 주식한 지 1년 7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일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선배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 수십억, 수천억을 굴린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를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지혜를 좀 빌리기 위해서 특히나 하락 횡보장으로 오랜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번도 못 겪어본 장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사실 이 책도 하나도 안 봤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차트 너무 어려워. 뭐 매입 신호 매입 뭐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쓴 책이라고 하는데 쉽진 않습니다. 제가 워낙 책을 안 읽어서 제가 1년에 한두 권밖에 책을 안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목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한 권씩 주식책을 읽는 게 목표긴 해요. 제가 책을 그럼 10월 달에 출간을 해야 되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죠. 그럼 두 권, 세 권 정도는 꼭 읽을 생각인데 그것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한 10페이지 읽다가 못 보겠더라고요. 특히나 어려운 설명이 나오는 것들은 어쨌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언젠가 읽게 되면은 올해 안에는 그래도 한 세네 권 읽을 생각이어서 그러면은 제 그래도 매수 매도가 조금 더 정교해지지 않을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미리 목표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걸어놓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봉을 따라가는 매수 매도법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봐도 생각보다는 수익률이 너무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 트레이닝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새 말씀드렸던 게 스윙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그래서 종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매매보단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각자 스타일에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횡보장이나 상승장 때는 무조건 수익이 훨씬 더 크고 몇십 배로 클 거예요. 단타보다. 다만 하락장에서 우리가 겪었던 1월 그다음에 6월 달에 하락장에서는 짧게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짧게 1%든 2%든 수익을 내고 정리하는 게 안 끌고 가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이번처럼 일동제약 사건을 겪었잖아요. 어저께 일동제약도 제가 분명히 월요일 방송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분명히 수요일 전에 다 정리해야 된다. 월요일날 다 정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도 만약에 수요일까지 끌고 갔으면은 하한가 맞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재료가 발생해서 설사 긴급승인이 나도 하한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도 재료 소멸로 하락할 것이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기침을 하잖아요. 이게 구독자분께서 주신 건데 이거를 먹는 게 먹는 방법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숟갈로 퍼먹고 있는데 덕분에 어쨌든 좀 나아지고 있어서 감사의 표현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방송은 좀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주식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보여드리려고 여러 가지 장표를 좀 넣었는데 제가 지금 뭐 캠핑장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원래 경매 강사였어요. 제가 주식 강사 하기 전에. 그래서 경매도 지금 또 제주도 경매도 계속 다시 하고 있어서 내일 모레 또 제주도 가서 이제 경매 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시간이 없어서 또 책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책을 쓰면은 하루에 한두 시간이 또 없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새 방송을 물론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이 좀 더 좋아지게 된다면은 한 두세 번 정도까지는 늘릴 계획은 있고요. 다만 예전에 제가 1일 1방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알고리즘 때문에 한 거지 제가 부지런해서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강박으로 그래도 내가 1일 1방송을 하게 되면은 구독자가 쭉쭉 늘지 않을까. 보통 1일 1방송을 하면은 구독자가 많이 는다고 하니까 그거를 1년 동안 테스트를 한 거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1년 동안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은 방송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작년 1년 해봤어요. 한 올해 4월 달까지인가 그렇게 1일 1방송 했었죠. 안 늘어요. 안 늘어서 제가 스타일을 잘못 잡은 거다. 그건 전략을 잘못 잡은 거다. 그래서 어쨌든 요새는 안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그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종목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00에서 2460 정도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2,400 넘으면은 곧버스 사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음 주 FOMC 회의 지나도 한 이 정도권에서 횡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2,500, 600 가면 좋긴 한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맞는 시장 대응을 하면 된다. 삼성전자가 6만 원대가 깨지지 않으면 지수는 유지가 되겠죠. 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시장 대표주들, 시총이 큰 것들이 코스닥, 코스피에서 잘 버텨줘야지만 횡보할 수 있다. 횡보하면은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뭐 월급의 10배 이런 말씀 표현을 썼는데 제가 나중에 10월달 책을 출간하게 되면 그런 내용도 좀 담으려고 하고요. 우리가 작년 9월이 최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 9월 말부터 이렇게 하락장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10월, 11월, 12월, 1월은 저도 폭락장 때 너무 당황해서 꽤 대형주들 손절 많이 했었고요. 그 당시에 뭐 삼성전자, SK, LG전자, 현대차, 기아 뭐 이런 거 중장기 보유하던 종목들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손실이 났지만 어쨌든 지금 10월 달부터 11월 10월 달에 한 1000 정도 되죠. 890. 이거 말고도 계좌가 한 두 개 더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사실 훨씬 더 크고요. 근데 그거는 제외하고 이 계좌만 보면은 11월 달에 3000, 12월에 1500, 아니 1600이네요. 그 2월 달에 한 2100, 3월 달에 4400, 4월 달에 5300, 5월 달에 4000, 6월 달에 1200, 7월 달에 270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하락장이었잖아요. 하락장 10월부터 하락장. 그러니까 코로나 때 돈 번 거 얘기하지 않고 그건 다 제외하고 그때는 뭐 말 그대로 다 벌었으니까 어쨌든 10월 달부터 지수가 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을 내왔고 뭐 적게는 30%, 뭐 많게는 100% 달성한 달도 있었고요. 시드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5천 내외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굳이 이렇게 막 수익 인증을 하냐? 제가 사실 오늘 멤버십 회원님들이 요새 좀 많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약간 기대감이 좀 느껴져요. 여기에서 뭐 종목 받으면은 나도 뭐 매일매일 종목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그렇게 말했으면 안 하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느껴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그 부자의 길 이상 거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장이 좋을 때는 두 번 방송할 수 있는데 이번 주만 해도 사실 저는 장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미 월요일에 방송했었던 그 월요일 새벽에 방송했었던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 그다음에 지난주에 방송했었던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이번 주에도. 다만 어제 일종제약이 하한가를 맞으면서 그 시세가 꺾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있었던 종목을 내가 만약 그대로 끌고 왔다. 그러면은 최소한 30%, 많게는 7, 80%도 수익을 냈습니다. 다 그 종목들만으로 한 6종목 되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뭐 일정제약이나 이런 걸 다 월요일날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월요일날 뭐 슈팅이 나왔잖아요. 20%대. 뭐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었고, 뭐 3주 전에는 제가 그 신규 상장 플러스 무상증자 이슈 그 종목들만 말씀드렸었고 그 종목들도 엄청난 시세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번 주 화요일 정기 방송 된가 보여드렸던 장표인데 작년에 제가 재테크 강의 때 1월부터 12월까지 말씀드렸던 섹터와 종목들 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매달 이렇게 섹터들과 함께 종목까지 다 찍어드렸었죠. 한 두세 종목씩 대장주 말씀드리면서. 근데 이 종목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날 이후로 50%에서 300%가 상승하더라는 거예요. 한두 달에 걸쳐서.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거를 기다려야지 매일매일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중독이라니까요. 주식 중독. 주식 중독은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때는 무조건 성공하지만 실패할 때는 무조건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대외 환경이 안 좋고 장이 안 좋은 날은 투자를 안 하고 그냥 관망하거나 공부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내 마인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절대 이런 시장에, 왜냐면 투기판이니까 여기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만 봐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 7번이나 기회가 왔었어요. 엄청난 기회가. 이 기회라는 거는 적게는 30%, 많게는 2, 30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내가 좀 더 용기를 내면 정말 내 자산이 몇 배로 한 달 만에 불릴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 그런 때가 작년에 7번이었으니까 재작년엔 제가 주식 투자 거의 안 했으니까 모르고
근데 올해도 지금만 해도 한 4번, 5번 지나갔죠, 벌써.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코로나 제약상 관련된 주들도 지금 2주 만에 60, 70% 상승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6종목 중에서 4종목 정도가 60%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만약에 사실 저도 그렇게 수익을 못 냈어요. 왜냐면 저도 중간중간에 끊었으니까. 끊어가지고 뭐 이미 급등한 다음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2, 30%밖에 수익을 못 냈지만 그건 뭐 제 성향의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제 매도 방법의 문제인 거고 어쨌든 종목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겠죠. 리딩바 같은 데 가입된 분들은 매일매일 뭐 매수점, 매도점 이렇게 잡아주는 곳들도 있겠지만 그런 데 가서 돈을 버냐고요. 그런 데 가서 돈 벌 수 있는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저도 좀 들어갈 수 있게 저한테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내고 들어갈 테니까. 근데 그런 방이 없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고생하시고 뭐 고발도 하고 이렇게 뭐 패가망신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 그다음에 투자하는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만 해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장이 안 줄 땐 투자하지 않고 한 20거래일 중에서 한 달이 20거래일이잖아요. 20거래일 중에서 요새도 이번 달에도 한 12거래일 정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종목 정도 할 때가 많고요. 많이 할 땐 하루에 2종목 정도. 그러니까 막 스케일핑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스타일이 스윙이니까 그렇게 막 여러 종목으로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거래세만 많이 나가지 어떤 소득이 있겠어요. 뭐 1, 2%씩 먹어서 뭐해요. 좋은 종목 하나 잡고서 10% 먹어야지. 그런 종목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 종목 설명드렸죠. 7월 11일 날 말씀드렸던 6종목. 한국 PNC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68%, 국천약품 45%, 일동홀딩스 80%, 진원생명과학 46%, 한국파마 68%, 심택 9%,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7월 18일에 했던 거, 거기도 바로 그날 일동제약 20%, 일동홀딩스 30% 상한가, 매지온 9%, 국천약품 7%, 엔지캠 생명과학 11%. 물론 그러고 나서 더 상승하기도 했죠. 차백신도 6%. 한국 BNC나 국전작품 같은 경우도 제가 눌러주고서 상승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는 정규 방송으로도 말씀드렸어요. 것들도 항상 주의는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 종목들을 다 설명을 드렸었고 이 종목들이 모두 7종목 모두 급등이 나왔는데 한국 PNC나 진원생명과학은 분명 제가 단기과열 종목에 묶여있다고 말씀드렸죠. 단기과열 예고고요. 그렇기 때문에 3거래 3일 단일가 거래로 만약 가게 된다면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면 단일가 거래를 가거든요. 단일가 거래를 가게 되면은 그 흐름은 꺾인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눌러주고 화요일날 급등할 가능성도 있고 분명히 뭐 급등을 해서 단일가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단일가를 가지 않게 된다면은 뭐 열흘 내내 사실은 주가가 횡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 정도 큰 시세가 한번 나오면 이 종목들도 정리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7월 20일에 일본에서 긴급 승인 나는 재료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고 월요일에는 저는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야 사실 뭐 내일 아침에 갭 띄우는 것까지 해서 매도하면 되는 거고 수요일까지는 저는 가능하면 안 끌고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물론 수요일에 긴급 승인이 나서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로 소멸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 말씀드렸었고요. 한국 PNC가 화요일 날 10% 급등 나왔죠.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이 하루 눌러주고 제가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7%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종목 다 정리를 했고요. 한국 PNC는 화요일 날 정리했고 한국 PNC 수요일 날, 진원생명과학을 목요일 날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을 해야지 이게 단타로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타로 무슨 분봉을 보고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슈팅이 오늘 있을 자리에 들어가면은 오늘 아니면 내일은 나오는 거예요. 슈팅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서 대응하는 것들. 그래서 주식 강의 같은 데서도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도 제가 뭐 주식 스터디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그게 100%는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항상 7, 80%는 지금 1년 6개월 동안 방송을 하면서 다 기록이 남으니까 그렇게 맞아왔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뭐 책에다 담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현재는 제가 아까 수익을 낸 것들도 인증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픽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다만 저도 그렇게 70% 수익을 내지는 못했어요. 그건 제가 성향이 그렇지 못해요. 저도 이렇게 일주일씩 끌고 가지 못해요. 그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끌고 가면은 큰 수익이 날 거를 알면서도
그게 성격이 안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막 한 10% 일단 수익이 나면은 전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대로는 고치려고 하는데 성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 강의할 때 성향에 대한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근무 환경. 내가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어떻게 매 시간 대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매도 기능, 자동 매매 기능 이용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저항 가격에 안전하게 저항 가격 한두 호가 아래에다가 매도 걸어 놓으면은 저항 가격까지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는 VI 걸리기 전에 매도해 놓으면은 그러면 그냥 안전하게 매도가 되는 거예요. VI 이후에 뭐 날라가든 급락하든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듯이.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하게끔 하려고 저는 이제 뭐 이런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날도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번 주 종목이었었잖아요. 한국 BNC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난주 종목이었죠. 지난주 월요일 날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투자주의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단기가열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케이스 스터디는 계속 돼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날도 방송할 때 수젠텍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수젠텍이 대장주였었는데 단일가 거래 때 어떤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물론 제약바이오, 코로나 제약산 이런 것들이 지금 확진자 계속 늘고 있고 7만 평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재탕재료잖아요. 재탕재료. 재탕도 아니죠. 삼탕이죠. 원래 최초의 코로나, 그 다음에 오미크론 때 한번 재반등했었죠. 그러다 시세 다 죽은 거 다시 지금 세 번째로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힘은 약하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다. 예전에는 뭐 상한가 7, 8번씩 나왔잖아요. 우리 재작년에. 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목표를 당연히 낮춰야죠. 목표 수준을 한 6, 70% 정도 바닥 대비. 근데 이런 종목들 다 60, 70%씩 올라왔죠. 한국 BNC도 한 70% 올라왔고, 못 믿으실 것 같아요. 제가 월봉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3주 전에 말씀드렸던 신규 무상증자 종목들이에요. 그때 이제 공구먼 필두로 해서 말씀드렸었고, 이때 방송을 했었으니까 초창기부터 제가 이때쯤 방송을 한 거였죠. 그 이후에 시사 급락할 때는 한마디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리콘2도 제가 방송했을 때는 이때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권리락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권리락 시세도 점점 꺾이고 있고, 조광도 처음에 상한가 나왔을 때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이때 방송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시세가 다 꺾였잖아요.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힘겹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기대감으로 조선선제나 대동전자나 양지사나 이렇게 무중 기대감이 있는 것들, 품절주들, 유동주식수가 적은 것들 올라갔죠. 올라갔지만 분명히 흐름은 약해졌다. 이미 저는 3주 전, 4주 전에 신규 상장 플러스 무상증자가 지금의 테마 강세 주도주 섹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들어갔었으면 다 큰 수익을 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2주 전에 이 섹터를 말씀드렸죠. 한국 BNC부터 진원생명과학, 국전약품, 일종제약, 일종홀딩스, 엔지캠 생명과학, 한국파마, 그다음에 뭐 차백진 연구소 뭐 이런데. 근데 오늘 다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왜냐면 이게, 근데 한국 BNC만 해도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무상증자하고 무상증자 플러스 신규 상장 금 나왔을 때가 이때죠. 그러고 나서는 저는 여기를 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 마찬가지죠. 아이고, 아까 무상증자 신규 상장 이때잖아요. 근데 이제 끝났으니까 걔네 이제 꺾이니까 여기를 다시 이제 새로운 테마인 여기를 들어간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거의 일주일씩이니까 봉 5개가 일주일이잖아요. 국전약품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관심 없었죠. 이때는 아까 신규 상장 플러스 무상증자가 대세였는데 왜 여기다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다가 확진자 증가하고 시세가 나온 이때 수익을 내고 빠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월봉으로 보면 이것만 봐도 고가가 58%예요. 7월달에 58%. 진원생명과학은 이번 달에만 61%. 한국 BNC 이번 달에만 85%. 일동제약은 고가로 봐야죠. 96%. 이번 달에만. 이번 달 아직 20일밖에 안 됐어요. 127%. 일동홀딩스. 뭐 엔지캠 생명과학 요새 다시 시세가 나오고 있죠. 40%. 그러니까 대부분 다 3, 40%가 되죠. 한국파마도 많이 올랐죠. 한국파마도 제가 픽 종목 중에 하나였고 92%.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테마가 형성되면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까도 마찬가지죠. 실리콘2 같은 경우 지난달에 잡았어야죠. 이번 달은 권리락이니까
지난달에 79%, 조광도 지난달에 46%. 뭐 모아 데이터는 이제 지금 권리락이니까 이때만 해도 이때도 한 30%. 이런 식으로 강세 섹터를 잡아야 된다. 단타를 급등주 단타 쳐가지고는 절대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어떻게 4, 50% 수익을 어떻게 내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2%씩 해갖고 그럼 20일 내내 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특히나 초보자들일수록 이런 섹터에 빨리 들어가서 그 대신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려요. 지금 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주를 가져가는 것도 좋죠. 다만 기대 수익률은 낮은데 테마주에 비해서 낮은 거지 절대 낮은 건 아니죠. 뭐냐면 우리가 1년 이자가 지금 3%인데 여기는 한 달에 3%가 나는 거잖아요. 실적주들은. 뭐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뭐 수소 관련된 주들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메타버스나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이런 데는 테마주긴 해도 조금 급등주가 아니잖아요. 급등주가 아니니까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틀 전에 월요일 방송에서 메타버스 말씀드렸죠. 이 방송에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기에는 메타버스 괜찮다고. 그 부분에 말씀드렸나?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스윙으로 들어가기에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3일 뒤에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됐죠. 여기서 말씀드렸네요. 그 외적으로는 덱스터나 뭐 맥스트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메타버스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죠. 관련된 재료들도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그래서 메타버스 뭐 재료죠. 이 종목들도 중장기적으로 뭐 그래도 한 달 정도 보고서 끌고 가기에는 나쁘지 않다. 현재장에서도 뭐 웬만한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의 신사업에 대한 이슈들도 좀 이렇게 분명히 제가 정규 방송에서 이거는 픽 방송 아니에요. 정규 방송에서 화요일 날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됐죠. 오늘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데가 여기죠. 신화인터텍도 말씀드렸었죠. 신화인터텍 월봉 보세요. 월봉 38%, 43%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막 전혀 뭐 알지도 못하는 종목들. 그래서 제가 항상 섹터 말하잖아요. 섹터. 여긴 메타버스 섹터고. 그다음에 뭐 여기 미디어 오디오 콘텐츠 이제 우영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도 최근에 시세가 괜찮죠. 뭐 에이스토리 이런 거. 에이스토리 이번 달에만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94%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잡을 생각 하세요. 그래야지 돈을 벌지. 내가 막 전혀 알지도 못한 오늘 처음 보는 종목, 생전 처음 보는 종목이 지난 뭐 이렇게 급등 나왔다고 해서 그런 거 따라 들어가다는 1, 2% 먹기도 어렵다니까요. 운 좋아갖고 4, 5% 내가 잘못 어디 화장실 갔다 왔는데 좀 올라가지고 7, 8% 먹는 경우는 있어도 그게 아니면은 정말 대응하기 어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난 숙련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수련을 해서 또 엄청난 강의들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된 거하고 본인을 동일시하면 절대 안 돼요. 아니 만약에 정말 그렇게 대단한 필살기가 있으면은 세상에 돈을 누가 고민을 하겠어요. 다 그렇게 돈 벌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지금 현재 최소한 횡보장에서는 하락장은 안 되고요. 하락장은 스윙도 안 돼요. 횡보장에서는 테마, 강세 테마 파악을 하고 왜냐면 테마가 하루에도 7, 8개씩 형성이 되니까 제가 테마랩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강세 테마를 판단하는 눈이 일단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냈다면 그때는 빨리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많이 욕심 부리지 말고 뭐 아까처럼 7, 80% 물론 하면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분은 전 없다고 보고 3, 40% 수익 나면은 정리하고 다음 테마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굳이 제가 오늘 방송을 안 하려고 했던 게 뭐 사실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 충분히 시세가 나왔다니까요. 다 20, 30%씩 올랐어요. 제가 말한 종목들이. 그러면 더 이상 저는 방송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면 왜냐하면 지금 제약바이오가 일단 꺾였으니까 조금 꺾였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저는 시세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저도 뭐 남은 종목들 한두 종목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다른 테마를 기다리는 거. 또 다른 테마가 8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9월 달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어디예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20, 30%씩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다려야지 짤짤이 뭐 2, 3% 이렇게 막 급등주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볼만한 종목들을 제가 이제 보는 방법들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일봉으로 봤을 때 20선 돌파하는 종목들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실적이 있으면서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으면서 20선 돌파하는 종목들.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도 20선 돌파하게 되면 좀 더 시세가 나올 거고요. 급락했으니까. LNF도 마찬가지죠. LNF도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빠졌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막 20선 돌파했죠. 그러면은 시적 시즌이기 때문에 골든크로스 나오겠죠. 지금 단기 평선은 지금 올라서고 있고 60선까지 돌파하게 되면 골든크로스 나오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시세 나오면 정리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목표가를 한 10% 정도 잡으면 되니까 10에서 15 정도. 심택도 마찬가지죠.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제가 그때 분명히 이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4월 이때 많이 말씀드렸죠. 시적 시즌 끝나면 정리해야 된다. 근데 그때 정리 못 하신 분들이 마이너스 40%된 거예요. 그때 제가 분명히 이때쯤에 실적 발표 나오면 끝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심택은 항상 실적 발표 끝나면은 급락하는 패턴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많이 하락을 한 거죠. 악재가, 대외 악재가 겹쳐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래도 PCB가 실적이 괜찮거든요. 근데 실적 시즌이 지금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아니죠. 한 40% 떨어졌으니까 이제 20선 돌파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한 이 가격대까지는 한 44,000원, 이런 목표가 뭐 이런 120선이나 60선 보고서 이때까지는 저항 부딪히기 전까지는 가겠다라는 식으로 모아간다는 거죠. 분할 매수로. 뭐 BH도 마찬가지고요. 코리안 서킷도 마찬가지고, 코리안 서킷도 진짜 많이 떨어졌죠. 근데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고점 대비해서 70% 빠졌어요. 근데 20선 돌파했죠. 그러면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가겠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도, 나머지 종목들도 찾을 수가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오늘 방송을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31분이나 됐네요. 오늘 얘기를 간단하게만 할게요. 7월 21일 목요일이었죠. 제가 아까서 일동제약 말씀드렸었고, 천연가스 하락하니까. 근데 이게 천연가스도 장중에 재료가 또 나왔잖아요. 어떤 재료였냐면 천연가스 관련된 주나 대체에너지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악재죠. 왜냐면 러시아에서 석유관 다시 한대잖아요. 천연가스관 다시 뭐 연결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부적으로 한시적으로 풀어줬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재료가 없어진 거죠. 원래는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천연가스 마이너스 15% 자발적 감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당연히 그럼 오늘 아침에 갭상승으로 천연가스 관련된 주, 태양광 관련된 주, 풍력, 원전 상승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니까 그게 취소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재료가 나온 거니까. 그럼 그렇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고, 코론 글로벌도 제가 아침에 공부방에 공유해드렸죠. 일적 분할 계속 급등할 것이다. 그래서 코롱 우 28%, 코오롱 4%, 코오롱 인더우 장중에 9%까지, 코오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제가 그 대신에 여기 써놨잖아요. 하루짜리 재료다. 하루짜리 재료라서 윗꼬리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건 장기 재료가 아니죠. 장기 재료가 아니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과 장기 재료인 좀 전에 뭐 코로나 확진 또는 무상증자 플러스 신규 상장, 이런 것과 비교해서 투자하는 눈을 갖는 게 저는 주식 투자하는, 주식 공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마주를 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같은 장에서는. 왜냐면 실적주도 무너지는 장이니까. 실적주도 믿을 수 없는 장. 근데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실적주를 해야죠. 오히려 테마주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장에 맞게, 내 성향에 맞게, 내 투자 환경에 맞게 투자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남이 뭘로 수익 냈다고 해서 그거를 쫓아가다가 큰일 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매일 종목을 공부하는 건 괜찮지만 매수하려 하는 거는 주식 중독이다. 그래서 흐름을 기다리면서 투자할 때 정말 큰 기회가 올 때가 1년에 7, 8번은 있으니까 그럴 때를 기다리다가 투자하시는 게, 우리가 특히나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직장인 투자자들, 뭐 부업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전업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랑 얘기했던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맞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다른 주식 방송을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수익 내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슈퍼개미 이런 분들 말고 그냥 웬만큼 전업 투자자들도 1,000만 원 이상 수익 내는 분들 적어요, 굉장히. 근데 어쨌든 저는 물론 뭐 시드 4, 5천 운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지금 아까 8달 10달 평균이 한 2,600, 700 정도 돼요, 한 달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월급 한 200대 정도 받으니까 그거 10배 이상 버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공부하고 MTS만으로도 충분히
그 정도 벌 수 있다. 물론 이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저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다만 좀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큰 돈을 투자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어쨌든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뭐 새로 들은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제 방송을 오래 1년 이상 들은 분들도 있을 텐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어쨌든 뭐 주식 투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응원을 받고 있고 또 많은 뭐 즐거움과 보람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방송은 계속 할 생각이에요.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할 생각인데 어쨌든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을 줄였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장이 안 좋았기 때문이고 너무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래서 일주일에 방송을 제가 한 번 하더라도 그것들만 완벽하게 흐름을 파악하고 종목을 소화한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만 다른 종목 안 봐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물론 본인이 추가적으로 공부해갖고 더 좋은 종목을 알게 된다면 주식토론방에 공유 좀 해주세요. 그럼 저도 좀 알게. 그러니까 아까도 주식토론방에 다른 분이 그 한번 공유해 주셔가지고 그 SDN이었죠. SDN 자사주 매각. 왜냐면 저는 그런 거 검색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외에 오르면은 오늘 눌렸으니까 올랐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자사주 트위드 그거 공유해 주셔갖고 저도 재료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식토론방도 서로 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그렇게 뭐 다 같이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좀 편안하게 방송을 하려고 이런 콘텐츠를 준비를 했었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